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해서 마감했죠. 다우 같은 경우는 거의 1.8%, 장중하도 2.2% 정도까지 올랐다가 밀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도 0. 거의 9% 정도, 8% 9%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오미크론 발언이 좀 있었죠. 오미크론이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의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사도 크지 않다 그 영향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앤서니 파우치라고 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이 사람이 이제 발언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어요. 2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아마 어느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데 앤서니 파우치라는 사람의 발언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놨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중국 지준율 인하도 얘기하겠지만 그 지준율 인하도 뭐 미국 경제에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지표 발표가 있죠. 이번 주 10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은 춤을 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표한 게 6.2 정도였는데 이번에 6.7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소비자 물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 FOMC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OMC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종료, 그러니까 내년 3월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내년도 금리 인상을 명확히 한다 하는 시그널을 줄 거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이퍼링이 내년 3월이면 약 3개월 정도 줄이는 거거든요. 3개월 정도 줄이는데 그 3개월 줄여도 될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만약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6.2보다 낮아지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 높은 6.7%가 정말 나온다면 이 예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쪽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FOMC가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죠. 일단 오미크론이 시장의 상승을 유도했지만 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부수적으로 다가왔던 재료고요. 실제적인 재료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향후 시작될 긴축에 대한 언급, 이게 정말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중요 키포인트를 벗어난 재료로 주가를 오늘 끌어올린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오미크론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는 1.87%, 나스닥은 0.93%죠. 반도체주는 못 갔네요. 의외로 못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를 좀 차트상으로 보시면 121선 지지력 테스트를 3일 했고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랐다 하고 오늘 양봉 세워주는 모습이죠. 일단 21선 기울어 있는 상태라서 뭐 추가 상승이 얼마나 될지는 좀 더 확인해 보는 상황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처럼 이번에 FOMC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나스닥은 오히려 뭐 덜 올라온 상황이었죠.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하고 항공주 위주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때 봉쇄를 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 문제가 되면은 여행이나 뭐 항공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움직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됐다 그래서 아마 여행주, 항공주가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지지력을
이틀 연속으로 주면 양보해주지만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하는 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올해 두 번째 지준율 인하,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은 중국이 두 번째 지준율 인하하게 된 계기가 중요하죠. 이게 이제 헝다그룹이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홍콩 증시에서 밤에 기습 공시를 냈어요. 이번에 그 2억 6천만 달러의 채권을 갚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방어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경제 성장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난번에 4.6 정도 나왔었죠. 중국은 항상 7 이상을 나왔었죠. 6에서 6.8에서 7 이상. 근데 4.6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2% 정도, 4분기가 2%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시장 유동성 공급을 뭐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됐죠. 어저께 지준율 인하에 대한 발언이 있었어요. 낮 12시쯤에 있었고, 그게 이제 아시아 시장을 영향을 미쳐서 아시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후장에 이제 다 밀려서 끝났는데, 미국장은 이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미국은 오미크론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준 것 같고, 지준율도 뭐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아시아의 지준율 인하는 굉장히 크죠. 아시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두 가지 재료 중에서 오미크론 위협적이지 않다, 이게 재료가 더 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보시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코스피 차트를 먼저 좀 보면, 코스피 차트를 좀 먼저 보면, 코스피 차트,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 코스피 차트를 보면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왔죠. 지금 보시면 양봉이 4개예요. 그쵸? 2820까지 갔다가 쭉 빨아 올렸고, 그 다음에 또 밀리다가 올렸고, 밀리다가 올리고 하면서 지금 5일선과 21선이 골드크로스를 날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5일선과 21선 골드크로스가 지난번 여기서 한번 났다가 실패했다가 또 여기서 났다가 또 실패했다가 또 오르다, 이렇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일지 아닐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이평선이 정상적으로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 쪽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60일선이죠. 120, 200에서 다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올라가 봐야 3100 정도는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는 만기주예요. 쿼드러블. 그러니까 만기주는 시장 영향이 제한돼요. 어저께 예를 들어서 그 나스닥 1.8% 빠졌잖아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랐어요. 그죠?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갑니다. 만기는 원래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요즘 올라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늘 올라간 걸 반영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만기는 포지션대로 간다. 근데 어저께가 월요일,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포지션 영향력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큼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지션상으로는 상방과 하방에 열려있는 부분이, 상방 쪽은 거의 다 온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하방 쪽으로 좀 열려있는 상황인데,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는 솔직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수를 알 수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가를 좀 끌어올리면서 방향성을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22선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120선 뚫었고 200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뭐 수급적인 구조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4일 연속으로 사고 있죠. 하루 빼놓고. 그래서 이 외국인들 흐름, 기관도 샀지만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쇼커버링이냐 아니면 신규 매수냐, 이게 이제 따라 다르겠죠. 쇼커버링이냐. 쇼커버링이든 신규 매수든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근데 보통 쇼커버링은
무슨 큰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밑에서 받거나 하는 건데, 지금은 좀 애매모호한 자리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삼성전자가 도래해서 또다시 작년 11월처럼 삼성전자를 통하는 국내 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아마 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아마 시장에서 많이 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한계치에 와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어떤 결과를 줄지는 좀 더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장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